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갑자기 온라인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찍게 됐어요. 선생님도 이제 우리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 전면 등교 시작되니까 이 온라인 수업 찍을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그래도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계속 진도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뭐 자습도 하고 평소에 못했던 공부도 하고 아니면 뭔가 찾아보고 싶었던 거, 복습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은 그런 거 계속 공부해 보면서 좀 이렇게 알차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항분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의 예제 우리가 못 풀고 맞췄는데 이거 도장도 찍어야 되는데 도장 못 찍었네. 이거 도장 찍는 거 우리 다음번에 등교할 때 선생님이 10차시 도장 찍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필기 잘 해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나중에 등교했을 때 갖고 오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등교 수업 때 했던 거라서 도장 찍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놨다가 등교 수업 할 때 갖고 오길 바랄게요. 나중에 도장 검사할 때 그때 검사해도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제 2번부터 5번까지 아직 남겨놨어요. 우리가 이항분포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함수식,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식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그 규칙을 통해서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우리가 그 함수식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까지 해서 우리가 마쳤고 기호 표현까지 이렇게 마무리했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이항분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식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짚어주고 예제 풀이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항분포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찾아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항분포. 이항분포. 자, 분포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이항분포라는 것은 어떤 것의 분포를 얘기하는데 어떤 것의 분포를 얘기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 자, 일단 첫 번째 독립시행.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뭐 여러 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개의 제품을 검사한다든가 할 때 그 확률들이 각각의 시행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시를 들 때 주사위 예시를 들었잖아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도 주사위 눈이 이렇게 나오는 확률은 변화 없어요. 왜냐면 새롭게 세팅돼서 이렇게 다시 확률을 계산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두 번째 앞에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든지 간에 뒤에 있는 사건에 다음에 발생할 사건에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얘는 독립시행이다. 그래서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에서 확인할 만한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독립시행일 테니까 이것까지 뭐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서 한 번의 시행에서 발생할 확률이 몇이냐라는 거를 좀 찾아줘야 돼요. 발생할 확률이 몇이냐. 그래서 얘를 P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주사위 눈이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렇게 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땐 6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시행해서 발생할 확률이 몇이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이 독립시행은 여러 번 일어나도 각각의 시행이 확률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이 몇 번 반복됐는지 이 n의 값 몇 번 반복되는지 우리가 저번에 예시를 든 거는 4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4번 4회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n이 4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독립시행이 주어져 있을 때 마지막으로 확률 변수 x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따져보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x는 뭐를 x로 놔야 된다고 했었죠. 몇 번 발생하느냐 이 시행이 이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느냐 라는 거를 우리가 조사 대상으로 삼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예를 들자면 자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주사위를 4번 던지면 1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다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달라지게 될 텐데 자 뭐 0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뭐 4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몇 번 나오는 것이냐라는 거를 우리 조사 대상으로 삼을 때 그때 이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느냐 얘를 얘기할 때 뭐 x를 보통 횟수 아니면 개수를 물어볼 때 어떤 것들의 뭐 불량률이 일정할 때 불량품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물건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그 특정한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상황에서도 이항분포가 쓰인다라는 거 우리가 짚어줬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었고 그걸 기호로서 x가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쓰는데 이항분포는 b 대문자 b를 이용해서 표기하고 어떻게 쓰느냐 두 가지 중요한 값을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값이냐? 먼저 우리가 시행한 횟수 그 n번 시행했다는 거를 여기 n 값을 써주고 뒤에는 p 이 p는 뭐였죠? 확률 한 번에 시행해서 발생할 확률 p를 뒤에다 써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예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질 때 우리가 식으로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x번 발생할 확률 우리가 x를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느냐 라고 했으니까 발생한 횟수가 x번일 확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항분포는 우리가 좀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쓰느냐 일단 한 번에 시행해서 발생할 확률이 p니까 p가 몇 번 발생하죠? p가 x번 발생해요. 그래서 p의 x제곱 그리고 x번 말고 이제 전체 n번이 시행됐으니까 x번 말고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것은 n-x번 이렇게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좀 이따가 예제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이런 꼴로 우리가 간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기 x가 있으니까 나머지 n-x를 여기다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경우의 수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뉘는데 그 경우의 수 n번 중에 x번이 발생하니까 ncx를 이렇게 앞에 써준다. 그래서 여기 좀 다시 써줄게요. x번 발생할 확률은 ncx에 p가 x번 그리고 나머지 1 빼기 p가 n-x번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서 이런 식으로서 이항분포의 그 함수를 확률 분포를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이것까지 써줘야 돼요. x는 0, 1, 2에서 n번까지 가능하다. n까지 가능하다. 왜냐? 사건이 몇 번 발생했느냐를 물어봤는데 우리는 n번의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4번 던졌다면 1의 눈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0까지 포함을 하고 4번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n까지 0부터 n까지 이렇게 가능하겠다라는 걸 써주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를 식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거는 특별하게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요. 왜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냐면 이 확률을 나타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번 발생할 확률을 바로 얘기할 수 있고 1을 대입하면 한 번 발생할 확률을 바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n을 대입하면 n번 발생할 확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얘를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예제 2번부터 5번까지 우리 오늘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이 이항분포를 어떻게 또 얘기하고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예제 2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본 다음에 예제 3번과 4번 여러분들 각자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 한번 풀어볼 건데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대요. 자, 근데 뭐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값 그거는 다음에 또 던진다고 해서 막 이렇게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새롭게 던질 때마다 새롭게 세팅되니까 우리가 얘는 독립시행이다 얘기할 수 있고 얘를 5번 반복했대요. 5회 반복했다. 자, 그때 x를 두 개 모두 앞면인 횟수로 놨어요. 그래서 여기 독립시행인데 여러 번 반복했는데 횟수라고 우리가 조사 대상을 삼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x는 바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이항분포인지 정확하게 써주기 위해서 두 개의 값을 채워줘야겠죠. 두 개의 값. 일단 첫 번째는 횟수를 써줘야 돼요. 몇 번 반복했는지.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게 한 번의 시행이라고 봤을 때 얘를 몇 번 반복했냐면 5번 반복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자리에 5를 써주고 그리고 뒤에 자리에 여기는 한 번의 시행에서 나타날 확률을 써줘야 되는데 x가 어떤 거죠?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올 횟수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시행에서 두 개 모두 앞면인 확률이 몇이냐라는 걸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개 동전을 던졌을 때 둘 다 앞면일 확률. 자, 첫 번째 동전과 두 번째 동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죠? 얘가 뭐 앞면, 뒷면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전체 경우의 수는 얘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얘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둘을 동시에 던지니까 곱해서 2 곱하기 2, 4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두 개 모두 앞면인 경우의 수는 몇 개가 있죠? 두 개 모두 앞면인 경우는 앞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시행에서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를 이 x가 따르는 이항분포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항분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률을 좀 계산하는 걸 좀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확률은 정말 간단한 그런 확률을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 부분이 사실 공부가 돼야 이제 이항분포를 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공부해 왔으면 좋겠는데 뭐 고등학교 1학년 뒷부분에 있는 그 경우의 수 파트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확률 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2학년 때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확률 파트를 다시 공부해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확률 계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감을 잡고 와주길 바랄게요. 이 부분이 약하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공부해 오길 바랄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항분포를 이렇게 찾아냈어요. x가 따르는 분포를 찾아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질문인데 확률 질량 함수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까 잠깐 설명해 줬지만 얘가 식으로 표현될 때 x가 x번일 때 x번 발생했을 때 이 횟수가 x일 때의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걸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고 했는데 자, 지금 볼게요. 자, 먼저 5번 해요. 5번 시행을 5번 반복하니까 확률이 4분의 1인 것을 5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확률이 4분의 1인 게 x번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x번 나와야 되고 나머지 이제 4분의 1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 확률은 몇이죠? 1에서 4분의 1을 뺀 나머지 6건의 확률로 4분의 3. 4분의 3은 몇 번이 들어가야 되죠? x와 여기 있는 게 전체 다 해서 5회를 채워야 되니까 여기에는 5 빼기 x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경우의 수를 써야 되는데 경우의 수는 전체 5번 중에 x번이다. 그래서 5cx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x는 0부터 5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적어주면은 이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주고 이 이항분포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다. x가 따르는 분포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x가 1 이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토대로 해서 1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면은 자, x가 가능한 값 중에 1 이하인 값이 어디 있어요? 0과 1 두 개의 값만 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로 x가 0일 때의 확률, x가 1일 때의 확률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을 더해주면 돼요. 이때와 이때 별개로 놓고 각각을 다 더해줄 때 라고 보면은 일단 x가 0일 때 두 개 모두 앞면인 횟수가 0회일 때 0번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그냥 0을 넣어주면 돼요. x에다가. 그래서 5c0
4분의 1의 0제곱 4분의 3의 5제곱 그리고 더하기 이제 x가 1일 때 확률 얘를 해주면은 5C1 4분의 1의 1제곱 4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전체 분모는 4의 5제곱으로 이렇게 남게 되고 왜냐? 어차피 분모 부분은 4가 0번, 4가 5번 이렇게 있으니까 4의 5제곱 여기도 4가 1번, 4가 4번 있으니까 4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둘 다 4의 5제곱으로 분모가 통일되고 분자 부분 5C0의 1의 0제곱에 3의 5제곱이 여기서의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 그리고 3의 5제곱 해가지고 얘네 다 곱하면은 3의 5제곱이 되고 여기 5C1의 1의 1제곱 그리고 3의 4제곱 얘는 5, 1, 3의 4제곱이니까 더하기 5 곱하기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3의 5제곱 우리가 보면은 얘를 3 곱하기 3의 4제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전체적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3의 4제곱이 공통이니까 3의 4제곱으로 묶어주면 3 더하기 5에다가 곱하기 3의 4제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해 줄 수 있고 얘는 지금 8이니까 얘랑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와 4의 4제곱 이렇게 약분을 하고 얘가 지금 256인데 여기다 또 이렇게 2랑 약분을 하면은 결국에 128분의 81이라는 그런 확률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까지 계산하는 연습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여기서 잡고 가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이항분포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그 확률 질량 함수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랑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잘 잡고 가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연습 삼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수가 아니니까 연습 삼아 좀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길 바랄게요. 뭐 객관식에서 서답형에서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리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연습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예제 2번 풀어봤는데 예제 3번이랑 예제 4번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니까 예제 3번과 예제 4번 지금 잠깐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랑 좀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예제 5번 풀이도 우리 같이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일단은 예제 4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같이 예제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풀어왔길 바랄게요. 예제 3번, 예제 4번까지 좀 풀어왔길 바랄게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예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 볼 건데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대요. 근데 몇 번 한다? 6번 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반복한 다음에 x를 두 개 모두 같은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독립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x를 어떠한 횟수라고 이렇게 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이항분포냐? 횟수는 6번이고 그리고 그 확률은 어떻게 되죠? 확률. 자, 주사위 두 개가 있어요. 주사위 두 개가 있는데 1번 주사위, 2번 주사위가 있어요.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얘가 6가지 나올 수 있고 얘가 6가지 나올 수 있는데 둘을 곱해야 돼요. 왜냐?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왜 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36가지 경우 중에 두 개 모두 같은 눈이 나오는 확률을 우리가 일단 구해야 돼요. 자, 두 개 모두 같은 눈이 나오는 그 경우의 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와 얘가 둘 다 같을 때는 1과 1, 2와 2, 3과 3 해서 6과 6까지 이렇게 같이 나올 때 전체 몇 가지죠? 6가지 해서 약분하면은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x번 나올 확률은 이러합니다. 얘기해준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x번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일단 6분의 1의 확률이 x번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6분의 1이 x제곱. 그러면 이제 나머지 6분의 5, 1에서 6분의 1을 뺀 6분의 5는 나머지 6번 중에 x를 뺀 나머지. 그래서 6 빼기 x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x가 1이었다면 여긴 5번을 채워줘야 되고, x가 2번이었다면은 얘는 4번을 채워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6 빼기 x번. 그리고 앞에는 전체 6번 중에 x번 발생했어요 라고 하니까 6시 x를 곱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이때 x는 0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써줘야 이 전체적인 확률 질량 함수, 이 함수식을 제대로 썼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x가 5 이상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5 이상일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일단 x의 가능한 값 중에서 5 이상인 값이 뭐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따져보면 돼요. 6 가능하고 5도 가능하겠죠. 0, 1, 2, 3, 4, 5, 6일 테니까. 그래서 얘는 x가 5일 확률과 x가 6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더해볼게요. 자, 5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6C5에 6분의 1의 5제곱, 6분의 5의 1제곱, 그리고 더하기 6을 또 이제 넣어주면은 6C6에 6분의 1의 6제곱, 6분의 5의 0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 계산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자, 밑에 분모는 6이 5번, 6이 1번, 그리고 여기는 6이 6번, 6이 0번이니까 전체 분모는 6이 6번 들어간 6이 6제곱이 돼요. 그리고 분자 부분 계산해보면 6C5는 6, 1의 5제곱은 1, 5의 1제곱은 5니까 다 곱해주면은 30, 앞쪽에는 30, 그리고 여기는 6C6은 1, 1의 6제곱은 1, 5의 0제곱은 1이니까 다 곱해주면은 1,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주면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자, 얘를 계산하면 6의 6제곱분의 31이다, 이런 확률이 되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해내면은 굉장히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고 그걸 해석해서 각각의 특정한 확률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항분포에 대해서 예제를 풀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식에 좀 익숙해지면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그런 목표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항분포가 성립되는구나, 이런 상황에 이항분포가 적용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캐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그냥 그 문제를 푸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얘기하는지 그런 것까지 좀 익숙해지는 시간 가지길 바랄게요. 그럼 예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4번 풀어볼게요. 예제 4번. 자, 스트라이크, 공을 한번 던졌을 때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0.6인 볼링 선수가 있대요. 그 선수가 공을 3번 던졌을 때 x를 스트라이크 횟수라고 넣었을 때 이때 x의 뭐 확률 질량 함수와 특정한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때 한 번의 확률이 0.6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0.6이라고 하니까 앞에 앞에 뭐 스트라이크 쳤든 스트라이크 치지 않았든 뭐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다시 새롭게 세팅돼서 확률이 그대로 0.6으로 유지되니까 얘는 독립시행이구나. 독립시행인데 여러 번 반복해서 x를 어떤 횟수로 이렇게 놨으니까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얘기할 수 있어요.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횟수는 3번 던졌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횟수에는 3을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시행해서 발생할 확률은 몇이죠? 스트라이크의 횟수를 우리가 따질 건데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은 한 번에 시행해서 0.6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0.6이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은 5분의 3이라고 써도 좋고, 여러분들 뭐 분수든 소수든 편한 걸로 이렇게 골라서 써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특별하게 소수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x번 일어났을 때 확률은 몇이냐?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일단 0.6이 x번 발생했으니까 0.6의 x제곱.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0.6의 확률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했을 때가 또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에서 0.6을 뺀 0.4의
3-x제곱. 전체 3번 했으니까 3-x제곱. 그리고 앞에는 3번 중에 x번 스트라이크를 성공했으니까 3cx. 이렇게 우리가 채워주면 되겠죠. 이때 x는 0, 1, 2, 3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표기를 꼭 해주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x가 몇이죠? x가 2 이상일 확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2 이상인 거는 2와 3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x가 2일 확률과 x가 3일 확률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2를 넣어서 3c2에 0.6의 제곱 그리고 0.4의 1제곱 더하기 이번에 3을 넣어주면은 3c3에 0.6의 세제곱 그리고 0.4의 0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얘를 계산하는 거 사실 좀 소수가 편한 친구들도 있긴 하겠는데 분수가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0.6 대신에 5분의 3 그리고 0.4 대신에 5분의 2. 자, 0.6 대신에 5분의 3 그리고 0.4 대신에 5분의 2. 자, 이런 거듭제곱은 사실 분수가 좀 더 편한 경우가 많으니까 선생님 좀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다시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5가 3번씩 있으니까 5의 세제곱이 분모에 들어오게 되고 위에 분자 보면 3c2 3 3의 제곱 9 2의 1제곱 2 해가지고 다 곱해주면은 54 그리고 3c3 1 3의 세제곱 27 2의 0제곱 1 해가지고 다 곱해주면 27 이렇게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5의 세제곱은 그냥 곱해보면 12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위에 있는 거 더해주면 8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까지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예제 4번까지 해보면서 지금 여러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항분포가 되는 상황을 한번 보고 걔를 식으로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항분포를 이렇게 식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식이 주어져 있다면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지도 이렇게 거꾸로 추측해볼 수 있는 추측이 아니라 해석해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좀 길러주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예제 5번 풀어보고 예제 5번을 우리 같이 풀어보고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혹시라도 뭐 예제 5번 미리 풀어본 사람 있으면은 각자 자신의 풀이랑 이렇게 선생님 풀이랑 어디가 다른지 또 어디가 이렇게 일치하는지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예제 5번으로 넘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5번이에요. 자, 득점 성공률이 P인 그런 배구 선수가 있대요. 자, 이 선수가 100회 서브 중에 득점을 성공한 횟수를 X로 놨어요. 자, 지금 여러 번의 서브가 반복돼도 그 득점 성공률 P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확률이 유지되는 독립시행이면서 100회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득점한 횟수를 X로 놨으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몇 번 반복했죠? 100번 반복했죠. 그래서 100, 한 번 성공할 확률이 몇이에요? 이 득점할 확률, 득점의 성공률이 P니까 100, P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2일 때의 확률과 X가 3일 때의 확률을 이렇게 분수를 비교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대로. 자, 100회 중에서 두 번 횟수니까 두 번 성공할 확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00회 중에서 두 번 성공할 확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성공을 몇 번 해요? 성공할 확률 P인데 P를 두 번 발생해야 되니까 P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하지 못하는 확률은 성공할 확률 이외의 상황이겠죠. 그래서 1 빼기 P가 몇 번 일어나죠? 전체 100번인데 두 번만 성공하니까 나머지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8번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경우의 수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100번 중에 두 번 성공하니까 100C 2를 앞에 써주면 되겠다는 거죠. 위에 X가 3일 때의 확률 써보도록 할게요. 자, 득점한 횟수가 3번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P가 3번 발생하고 1 빼기 P는 나머지 97번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앞에 100번 중에 3번 성공해야 되니까 113을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풀어내 봤어요. 자, 그럼 얘를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자, 얘 지금 P의 제곱과 P의 세제곱 약분하면은 위쪽에 P가 한 개 남게 되고, 여기 98제곱과 97제곱 있으니까 97제곱이 여기 싹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 빼기 P가 남게 돼요. 1 빼기 P가 하나 남게 돼요. 자, 그리고 100C2라는 거, 100C2는 어떻게 계산하죠? 100C2 100 곱하기 99 이렇게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고, 위에 100C3이니까 100 곱하기 99 곱하기 98 얘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 컨비네이션을 잘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봤을 때 위쪽에 분자에 있는 100과 99 이렇게 약분되고 분모에 있는 이 약분되고 하니까 1 빼기 P분의 3분의 98P는 얘는 뭐와 같다고? 여기서 9분의 98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9분의 98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좀 거슬리는 게 이 3분의 98이 여기 있는 게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3분의 98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등식에서 양쪽에다가 98분의 3이라는 얘를 뒤집은 수를 곱해주도록 할게요. 98분의 3이라는 수를 이렇게 양쪽에다 곱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 약분돼서 1로 남게 되고, 여기 98 약분되고 여기 3 남아서 결국에 3분의 1이란 값 나오니까 얘를 식을 좀 정리해보면은 1 빼기 P분의 P는 3분의 1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 식을 정리하자면은 지금 여기 1 빼기 P와 3이 분모에 있으니까 곱하기 3 곱하기 1 빼기 P, 이 분모를 다 곱해줘요. 그냥 양쪽에다가 3 곱하기 1 빼기 P 이렇게 양쪽에 다 곱해주면은 1 빼기 P 지워지고 여기 3 지워지고 해서 3P는 1 빼기 P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P를 넘겨주면은 4P는 1이다. 그럼 P는 몇이다? P는 바로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P는 4분의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의미를 좀 이해하면서 독립시행의 확률만 잘 알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정확하게 꽉 잡고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식의 표현을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항분포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잡고 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의 예제까지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그렇게 좀 다음 시간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항분포의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우리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공식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한번 나가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거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 올 거는 무엇이냐면 이항분포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함수식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런 꼴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지, 독립식의 확률로서 어떻게 이어지게 된 건지 그 부분을 꽉 잡고 오길 바랄게요. 그렇게 해서 이항분포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해서 와주면 고맙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도 듣느라 수고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